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국 중국이 결국 대국 미국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에서 중국이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요.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와 중국 증감회 재무부 사이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의 요지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이 감시하고, 또한 소속 감사관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중국 기업들의 기록을 현장 감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도 미국 회계감독기구의 감사는 거부해 왔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말 미국 의회는 미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 문체법을 제정하면서 280여 개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중국이 결국 굴복한 것입니다. 서로 합의라 하지만 당연히 중국 반응은 탐탁치 않은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미국 회계감사 법률의 깊은 정치적 처리와 지난해 말 이래 중국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는 미국의 최고강도 압박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독제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회계감사에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국영 민영 기업들의 임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직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주요 비자금 구성 통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의 5개 국영 기업은 자진해서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걸리면 더 큰 게 터지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 전문가 사이먼 트루비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 PCAOB 감사단은 중국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회계를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 고위직의 부정부패나 비자금 조성 또는 회계 분식 문제를 가지고 2차적인 압박을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하였습니다. 시진핑 좆된 거죠. 실제로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정부 소유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이는 미국 역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비자금 출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제재를 가할 수단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 돌아가는 계획 경제입니다. 공산당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공산당원의 가족이 기업을 차리거나 대주주가 되고, 실제 관리 감독은 공산당원이 하고 있는데요. 민간이고 국영이고 할 것 없이 전부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손길이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 최대 석유 기업인 시노펙이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리고 알리바바의 대주주인 보이캐피탈, 중신산업투자기금, 뉴라이즌 캐피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시한 다음 당의 명령이라며 공기업 또는 정부 부처에게 이들에게 막대한 거래 물량이나 자금을 몰아주라고 지시한 덕분에 성장한 기업들이고, 기업을 통해 챙긴 비자금을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산당원들만 부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일반 시민과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이죠. 그럼 그것을 중국 기업들은 가만두고 봤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산당 권력자들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피해였기에 중앙과 지방 공기업들은 군소리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이를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왔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든 통계도 이에 따라 조작되었습니다. 공기업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정확히 고위관리직들 주머니에서 플러스가 되었죠. 시진핑, 후진타오, 장쩌민, 덩샤오핑 누구 하나 다를 바 없이 지속되어 왔기에 중국은 그 자체로 분식회계, 즉 거짓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중국인 37,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진핑 주석의 매형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리펑 전 총리의 딸, 덩샤오핑의 사위 등 중국 전현직 최고위층의 친인척들이 조세회피처의 무더기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뒤로 빼돌린 금액만 무려 4,27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진핑의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 부부는 버진 아일랜드의 엑셀런트 에포트 부동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수백 조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끔찍히 챙기는 시진핑, 형이라 부르고 싶네요. 사형,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원잉순과 딸 원루춘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후이스와
리펑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 덩샤오핑의 사위 우젠창 등도 수백 조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모하긴 일개 지방 고위직인 하이난성 상무위원인 장치의 비밀 저택에서 한화 46조 원에 달하는 은닉재산이 발견되었다는데 중앙정부 고위직의 가족은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이에 중국은 자국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미국에 상장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시당할까 두려움에 상장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도 중국 정부의 압박에 홍콩에 2차 상장을 했죠. 이름부터가 뭔가 비리스럽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감시가 시작되면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은 회계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고위층의 비자금 형성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국 기업의 부실한 경영에 민낯이 드러나 중국에 대한 투자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부실 회사의 속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니까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장난질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최근까지 중국 자체 신용등급 평가사에서 최고 우량 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받던 대형 국유 기업들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화난성의 광산회사, 융청석탄전력과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우한웅신, BMW와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 중국 국영 최대 자산관리공사 중 한 곳인 화룽자산관리공사 등 수없이 많은 AAA 기업들이 그 회사채 하나를 갚지 못해 파산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뭐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AAA 회사가 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AAA의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중국 기업의 57% 이상이 사실은 정크 등급, 즉 쓰레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신용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신용평가사를 토대로 투자 및 대출을 해준 중국 국영은행들도 같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감독 부실과 부정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뭐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지난 26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랴오닝성에 있는 국영은행 두 곳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망제경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은행보험위원회는 이날 랴오닝 타이즈 은행과 라오양 상해은행 등에 대한 파산 승인을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것은 파산한 은행들이 중국 국유 조선공사의 자회사인 랴오닝성 보아이조선, 다린조선, 그리고 상하이에 위치한 후동중화조선의 최대 투자자였다는 것입니다. 후동중화조선은 한국 B3 외에 대형 LNG성 건조 능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조선업체인데 든든한 자금 뒷배를 서줬던 국영은행들의 줄파산으로 회사 운영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권 매체인 신탁론에 따르면 최근 후동중화조선에서 인력 부족 및 투자 급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토큰에 건조되는 선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외부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이 중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몇 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고 또 부실한 식사 및 복지로 인해 도망가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복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웃기네요. 한편 중국의 불행이 한국에는 행복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한국 조선 빅3의 유일한 라이벌 후동중화조선의 위기로 한국의 LNG 운반선 수주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는 공식이 또 적용되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수요에 힘입어 올해 1월에서 7월 전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지난달에도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을 따내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7개월간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총 103척이 발주되었습니다. 이는 클락슨 리서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기록으로 종전 최대 발주량인 2011년 41척의 2.5배 수준인데요. 그 가운데 78척, 즉 80%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LNG 운반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으로 신조선가가 오르는 추세인데요. 이에 선박 건조 계약이 취소되면 더 비싼 값에 해당 선박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카타르 가스전에 투입될 LNG 운반선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한국 조선 빅3의 LNG 운반선 백로그는 2026년까지도 완판이라며 향후 LNG 운반선 신조선가는 2000년대의 고점 2억 5천만 달러도 돌파할 기세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조선기업이지만 알려진 대로 사실 중국의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있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요. 반대하면 중국인,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라는 기조 아래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결국은 고위직 관리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이라 쓰고 유사국가라 잃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경제가 초비상사태에 처해 있고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탈중국 행렬에 중국 경제 붕괴는 시간 문제로 이에 시진핑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업자득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보니 중국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